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거나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과 뻣뻣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운동 5가지를 소개합니다. 단순히 증상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들은 진통제, 값비싼 치료, 위험한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삶을 즐기고 싶어 하는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무릎이 왜 아프기 시작할까요? 바로 무릎 골관절염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의사들이 무릎 골관절염을 단순히 마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무릎이 낡은 타이어에 트레드가 닳아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골관절염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 5가지 운동은 3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에 더 많은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여 뻣뻣함과 부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더 높이 서고 더 멀리 걷고 다시 자신감 있게 계단을 오르는 변화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무릎 통증 완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볼까요? 운동 1. 타월로를 이용한 쿼드 세트. 쿼드 세트의 운동은 신체의 자연적인 충격 흡수 기관이자 무릎을 펴고 관절 압력을 줄이는 주요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에서도 자세가 좋지 않고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월로를 이용한 대퇴사두근 세트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부드럽고 안전하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침대, 소파 또는 단단한 매트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편안하고 허리를 잘 받쳐주는 바닥을 선택하세요. 이제 작은 수건을 단단히 말아 한쪽 무릎 아래에 놓으세요. 다리는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수건은 무릎 관절 아래에 약간의 힘을 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에 집중하세요. 무릎 뒤쪽을 수건 말기에 눌러 납작하게 만들듯이 누르세요. 대퇴사두근이 수축하고 조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갈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수축 상태를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심호흡을 하고 몸의 나머지 부분은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10초 후 천천히 긴장을 풀고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1회 반복입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반복하고 각 반복 사이에 몇 초씩 휴식을 취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하루에 2, 3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등척성 수축, 즉 움직임 없이 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은 아픈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관절염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이 운동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 빨리 또는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긴장은 서서히 풀어주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평소처럼 호흡하세요. 엉덩이가 들리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몸을 바닥에 고정하세요. 이 동작을 마치 대퇴사두근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설 때 더 강한 지지력을 느끼고 걸을 때 통증이 줄어들며 하체의 통제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이거나 관절염이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심한 관절염이 있는 관절도 신중하게 처방된 강화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은 단 6주 만에 통증을 현저히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65세 이상 성인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을 꿀처럼 생각해 보세요. 차가울 때는 뻣뻣하고 따뜻할 때는 부드럽습니다. 이 동작들이 관절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을 매일 10분씩 하루에 한두 번 반복하세요. 땀도 충격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 그리고 당신의 몸이 강해지는 것뿐입니다. 운동 2. 햄스트링과 둔근을 위한 둔근 브릿지 글루트 브릿지 다리 뒤쪽, 즉 햄스트링과 둔근에 집중합니다. 이 근육들은 무릎 안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걷기, 서기, 계단 오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때 통증과 뻣뻣함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어 강력한 후방 사슬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작하려면 매트, 카펫 또는 침대처럼 단단하고 편안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굽혀 발이 평평하고 엉덩이 너비만큼 벌립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팔을 옆구리에 놓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복근에 힘을 살짝 줍니다. 이는 동작 중 척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발꿈치로 힘을 주고 엉덩이를 천천히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어설 때 엉덩이를 꽉 조이고 코어에 힘을 주세요. 처음에 엉덩이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통증이 없을 때까지 편안하게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다리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5-10초간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숨을 쉬세요. 그런 다음 엉덩이를 바닥으로 천천히 내리세요. 이 동작을 10-12회 반복합니다. 이 3세트를 목표로 하고 각 세트 사이에 60초씩 휴식을 취합니다. 지구력과 근력을 기르려면 이 루틴을 일주일에 3-4회 반복하세요. 일반적인 글루트 브릿지가 너무 어렵다면 힐 슬라이드 브릿지를 시도해보세요.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는 대신 발꿈치를 몸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내면서 바닥을 가볍게 밀어냅니다. 이 동작은 같은 근육을 더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실력이 향상되면 싱글 레그 글루트 브릿지, 싱글 레그 글루트 브릿지를 통해 더 어려운 동작을 해보세요. 한쪽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다른 쪽 다리는 구부린 채 발바닥은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합니다. 한쪽 다리만 사용하여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한 후 반대쪽 다리를 바꿔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양쪽 다리의 부하를 증가시키고 더 깊은 안정성을 형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흔한 실수를 피하세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것,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음. 숨을 참는 것, 산소 흐름 제한. 발꿈치 대신 발가락으로 힘을 주는 것. 잘못된 근육 사용 등이 있습니다. 각 반복은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힘이 솟는 것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몇 주 안에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오르막길을 걷거나
낮은 선반에 닿기 위해 쪼그리고 앉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더 수월해지고 통증도 덜해질 것입니다. 이 동작은 다리 운동뿐만 아니라 하체 전체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하루 종일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상 위험을 줄이며 무릎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운동 3. 벽 스쿼트 홀드, 워크 스쿼트 홀드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동작으로 무릎 관절을 직접 강화하고 주변 근육의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노인들에게는 너무 강렬하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존 스쿼트와 달리 월 스쿼트 홀드는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퇴사두근, 둥근, 그리고 안정화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되고 지지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절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뻣뻣함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먼저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빈 벽 공간을 찾으세요. 신발을 신거나 맨발로 걸을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쪽이 그립감과 안정성이 더 좋은지 선택하세요. 등을 벽에 대고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벽에서 약 6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세요. 이 간격은 하강시 무릎을 제대로 정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무릎이 편안한 각도로 구부러질 때까지 벽을 따라 천천히 등을 밀어내세요. 가능하다면 90도 각도로 구부리세요. 허벅지는 바닥과 평행을 이루고 무릎은 발목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높이까지만 구부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를 잘 유지하고 무릎을 발가락 뒤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스쿼트 깊이에 도달하면 자세를 유지하세요. 머리, 어깨, 허리를 벽에 붙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코어 근육을 부드럽게 사용하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처음에는 10초에서 1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근력이 향상되면 점차 30초 또는 1분까지 유지 시간을 늘리세요. 이 동작을 3번 5회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30 넣어 60초간 휴식을 취합니다. 이 운동을 일주일에 3, 4회 반복하세요. 자신감과 근지구력이 향상되면 가벼운 핸드웨이트를 추가하거나 메디신볼을 가슴 가까이에 두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 운동 효과가 더욱 빨라집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 땅에서부터 힘을 키우면 몸도 더욱 안정되고 튼튼해집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과 둥근은 뿌리와 같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일상생활에서 더욱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을 유지하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그리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리하게 스쿼트를 깊이 하지 마세요. 근육 피로로 인한 불편함은 정상이지만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은 동작을 멈추고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거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튼튼한 의자를 옆에 두고 지지해 주거나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요약하자면 월 스쿼트 홀드는 필수적인 관절 지지력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하체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꾸준히 한다면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실제 생활에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식료품을 들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운동 4. 굴곡 및 신전 가동성 운동. 이 운동 무릎 관절의 두 가지 기본 동작인 굽힘과 펴기에 집중합니다. 이 동작들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특히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 통증이나 뻣뻣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를 부드럽게 회복하고 관절 뻣뻣함을 줄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작하려면 침대나 두꺼운 요가 매트처럼 부드럽지만 지지력이 있는 표면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쪽 무릎을 굽히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이때 양손으로 한쪽 허벅지 뒤쪽을 잡습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이나 스트랩을 허벅지 뒤쪽에 두르고 편안하게 잡으세요. 이제 동작을 시작하세요.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고 발꿈치를 통증이 없을 때까지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그런 다음 발꿈치를 몸에서 밀어내며 천천히 다리를 쭉 뻗습니다. 이 동작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말하자면 경첩에 기름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회 반복입니다. 한쪽 다리로 이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시, 20회 반복한 후 반대쪽으로 바꿔 반복합니다. 양쪽 다리 모두 2세트씩 반복합니다. 뻣뻣함을 줄이고 체액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일,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동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무릎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엔진의 오일처럼 작용합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활액이 걸쭉해져 관절이 삐걱거리거나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릎을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신체에서 활액이 더 많이 생성되어 윤활 작용과 편안함을 향상시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마침이나 한동안 앉아 있다가 무릎이 더 심하게 아프다고 느낍니다. 이 동작은 관절을 깨워 뻣뻣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합니다. 아침에 무릎을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 주의 사항, 상체를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고 꾸준히 호흡하세요. 햄스트링이 팽팽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면 유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은 절대 참지 마세요. 가벼운 긴장은 괜찮지만 통증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이 운동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거나 관절염을 관리 중이거나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좋습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고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면 걸을 때 보폭이 개선되고 차에 타고 내릴 때 더 편안해지며 몸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동성은 곧 자유이며 이 운동은 그 자유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루틴의 마지막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무릎 기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운동 5. 무릎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 유산소 활동, 교대 단발성 근육 운동에서 전신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은 관절 지지에 필수적이지만 유산소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임상 지침에서는 특히 고령자의 무릎 건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심박수를 높이고 장시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사이클링, 수중 에어로빅, 심지어 저강도 댄스까지 다양한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에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은 자신이 즐기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150분 동안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 30분씩 하는 셈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많다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10분짜리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짧은 시간 동안의 움직임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좋은 선택은 걷기입니다. 안전하고 평평한 지역, 공원, 쇼핑몰, 조용한 동네 등에 갈 수 있다면 거기서 시작하세요. 숨이 조금 더 가빠지지만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습니다. 바로 그곳이 목표 구간입니다. 실내 운동을 선호하시나요? 리컴번트 바이크나 일리프티컬 머신을 이용해 보세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수영과 수중 에어로빅도 특히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을 지탱해 주어 움직임이 더욱 자유롭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중 조절, 무릎 압박 감소,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 증가, 치유 촉진, 그리고 체내 염증 지표 감소, 통증과 부기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분과 수면을 개선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통증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력 정도를 측정하려면 말하기 테스트를 사용하세요.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어야 합니다. 숨이 가쁘면 속도를 늦추세요. 쉽게 노래할 수 있다면 속도를 높이세요. 워밍업과 쿨다운을 잊지 마세요. 제자리 걸음이나 팔 흔들기처럼 3-5분 동안 가벼운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운동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기로 쿨다운 하세요. 이는 근육 경직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인터벌 운동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움직인 후 천천히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운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성공의 열쇠는 꾸준함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친구들과 함께 댄스 레슨을 받든 혼자 정원을 산책하든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건강한 무릎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자, 이제 무릎 통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증진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노인에게 친화적인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메시지와 강력한 행동 촉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무릎 통증 완화, 근력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충격이 적은 운동 5가지를 방금 완료하셨습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대라도 무릎의 힘과 편안함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동작 자체뿐만 아니라 바로 꾸준한 운동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이러한 집중적인 운동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관절의 기능을 매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 있을 때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를 때 자신감이 높아지고 장거리를 걸을 때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은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몸은 적응하고 더 강해지고 회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은 더 강한 무릎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시작하세요. 이 루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무릎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단순히 여러분의 발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가벼운 루틴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모든 단계에서 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동작, 안전한 전략,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설명에 링크된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넘어지는 것을 피하고 관절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무릎과 미래는 이러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심호흡하세요.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움직임은 로션이고 휴식은 녹슬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